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30대 연봉 5천만원쯤은 우습게 보더라고요. 독신으로 살고 말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있나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댓글은 남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뭐 좋은 여자분도 계시긴 한데, 사실 여자분들이 결혼 시장에 나와보면 남자한테 너무나도 많은 조건을 들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들의 현실을 보면 참 한숨이 나와요. 어떻게 저 정도 벌면서 남자한테 저만큼 요구하는 걸까? 사실 남자 입장에서 5천만 원 버는 거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뭐 남자라고 하면 다 5천만 원 버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아니 자기네들도 5천만 원 벌어본 적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도 못 벌면서 어떻게 5천만 원 받을 수가 있냐 말이야. 5천만 원 벌어보고 우습게 생각하든가. 아니 직장생활 해보면 여자분들 중에 5천만 원 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 우습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만큼 못 벌면서 어떻게 상대방 5천만 원 벌어 우습게 생각합니까? 자기부터 5천만 원 먼저 벌어보고 요거 5천만 원 찍어보고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느껴보고 상대방 5천만 원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5천만 원은 그냥 4천만 원도 찍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5천만 원을 바라는 겁니까? 근데 이런 여자분들이 있어요. 저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조인간이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 자기의 능력치는 생각도 안 하고 상대방한테 바라는 게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야. 아니 그러면 연봉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상대방 여자분들 능력치를 안 볼까요? 왜 나는 여자분들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들이 그렇게 남자였던 조건을 따지면 남자는 왜 조건을 안 따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자기의 조건이 굉장히 관대한데 상대방한테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이렇게 개혁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색대가 어디 있어요. 물론 남자가 돈을 좀 더 벌고 뭐 좀 더 이제 경제적 능력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건 조건이 너무 좀 지나치잖아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남자들도 또 좋은 조건이 채우기 힘든데 근데 저런 조건을 대다한 여자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야 어떻게 나이 먹어서 저러고 살까. 저런 분들은 결혼 안 하고 나이 들면 어떻게 살지? 내가 봤을 때 저런 분들 데리고 살 남자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럼 저분들 중에 결혼 못하는 사람도 많아지는데 그럼 저분들은 노후 대비 할 수 있을런가? 사실 그런 생각 들거든요.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뼈 때릴지 모르겠지만 보통 결혼 시장에 나온 남자분들은 결혼을 안 하고도 먹고 삽니다. 보통 이제 결혼하려고 만난 남자 중에 어느 정도 밥벌이가 안 되는데 결혼하려고 드는 사람 없어요. 남자들은 결혼을 마음 먹었다는 그래도 내 혼자서 충분히 먹고 살고 벌어놓은 돈도 있고 어느 정도 조건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제 내 짝만 찾으면 된다. 보통 이런 입장에서 결혼 시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난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는 없어요. 그런 남자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혼 시장에 나오면 남자 조건 보죠. 남자 여자 조건 보는데 그런 생각 드는 경우 있어. 과연 저 나이 먹고 어떻게 살았길래 돈을 저거밖에 못 모은 거지? 그럼 저분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매칭 안 되면 내가 봤을 때 저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남자분들은 없을 텐데 나 같은 사람도 안 받아주면 내가 봤을 때 더 이상 만나도 힘들 테고 저 조건을 받아준 남자들 많지 않을 텐데 거기다 눈도 높네. 그러면 저 사람도 뭐 나도 어떻게 뭐 여기서 뭐 만남 못 가지면 뭐 나이 들고 혼자 산다고 치지만 그럼 저분들도 나이 들고 혼자 살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나지만 저분들은 참 걱정되네. 저 사람들도 혼자 살면 노후 대비나 먹고 사는 거 나는 준비해야 될 텐데 저 돈 가지고 좀 버거울 텐데 이런 생각 들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뭔가 결혼 연애 시장에서 뭔가 저렇게 무지막지한 조건을 들이미는 사람이 과연 결혼까지 꼬리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결혼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결혼까지 갈 수 있는 확률보다 결혼 못 해가지고 싱글로 남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 절대적으로 많겠지.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지금도 많은데. 앞으로 서로가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으면 결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취집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미디어가 그렇게 만드는 게 있어. 미디어에서 뭔가 취집이 되는 결혼을 드라마에서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그게 현실에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무모한 생각이죠. 드라마하고 현실하고 같습니까? 드라마는 현실 요만큼도 안 보여줘요. 눈꼽만치도 안 보여줘. 그냥 현실의 옷을 입은 그냥 초특급 판타지입니다. 그런 판타지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나이 먹고 나서도 처리 안 되는 거죠. 메탈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메탈지가 안 되는 사람을 남자들이 데리고 살 리가 없어요. 아니, 남자 혼자서도 사실 벌어먹고 살기 힘든데, 나 말고도 한 명 더 책임져야 된다. 거기 자식까지 태어나면. 외벌이가 될 텐데. 그러면 솔직히 버거운데. 거기다가 내 돈도 내 맘대로 못 쓰는데. 구경도 못 하는데. 뭐 좋은 게 있다고. 거기다가 이혼까지 해버리면. 이혼하고 났을 경우에 재산 분할까지 갔을 경우, 내가 결혼하면서 상당 부분을 많이 지출했는데, 그 반띵하면 내 손이 아닌가. 남자들도 압니다. 그래서 애초에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결혼은 성립하지 않아요. 남자한테 뭔가 연봉 5천만 원 바라기 전에 나는 5천만 원 근처까지 벌어본 적이 있는지, 난 그만 능력을 갖춘 적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40대 여성 빈곤율이 높은데 더 높아질 듯 합니다. 결혼 제도는 여성 빈곤을 막는 제도인데 비혼은 본인들의 선택이니 일본 마케인의 세대보다 더 심할 겁니다. 지금 출산율 보면 일본 마케인의 세대 때보다 더 했으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참고로 이걸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 하면 통계청에 나와 있는 중위소득을 보여드릴 거예요.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에 좀 띄워드리기 좀 힘드니까. 지금 통계청에 나와 있는 게 2020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40대 여자분들이 중위소득이 얼마 되냐 하면 한 220만원 정도 됩니다. 220. 세금 때문에 200이 안 돼요. 여자분들은 이 40대가 되면서 중위소득이 떨어지게 됩니다.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40 넘어가서는 절대 다수 여자분들이 200도 못 본다는 거예요. 200 위로도 못 간다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돈을 좀 더 많이 모아놔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통계청에 나와 있는 수치를 말씀드리면 수익은 점점 떨어집니다. 40을 기점으로.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요거를 캡처를 떠가지고 보여드릴게. 아무래도 제가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게 확인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말로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안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제가 캡처를 떠났거든요. 이게 2020년입니다. 물론 3년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초록색. 이 초록색 구간을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중위소득이에요. 여자분들의 중위소득. 즉 20세부터 64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마 이게 세전일 겁니다. 보시면 여자분들이 중위소득이 가장 높을 때가 35세에서 39세 라인입니다. 그리고 30세 이 라인이 비슷하죠. 30대 때 거의 변동이 없어요. 세전 260이라 치면 세금 때만 230만원 정도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이 벌어요. 많이 벌었다가 40의 기점에 내려갑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숫자로 보이시죠? 점점 내려갑니다. 235자 40에서 44세 235 45에서 49세 213 50 넘어가면 203 그 밑으로 가면 191 60 넘어가면 160이에요. 그럼 남자는 어떻게 될까? 남자도 이거 찍어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사실 남자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여자분들이고, 이참에 우리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자, 위에 게 남자 겁니다. 위에 게. 아래 건 여자 거. 자. 보시면, 남자는 251이에요. 보시고, 남자는 30대가 309. 이게 중위소득이에요. 35세, 39세, 360. 그리고 40세 때 올라갑니다. 남자분들은. 여기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392. 그리고 45세, 49세, 391. 그리고 50세 때 363. 55세부터 좀 떨어지네요. 보통 50대부터 확 떨어지네. 그래도 40대까지는 차이가 좀 많이 벌어져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게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이 수치령 봤을 때 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통계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가기관에서 가져온 거를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도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안 믿으니까 이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게 남자, 아래 있는 게 여자. 그리고 이거 녹색이 지금 제가 색깔 쳐져 있는 게 중위소득.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남자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여자분들은 정말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분들 중에 태반이 이제 200 언저리 돈을 벌고 40 넘어가서는 200 이상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우려가 되냐 하면 여러분들 그 인구 구조를 보면 수도권에 여자분들이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아마 미혼인 여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아마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실 겁니다. 대부분 전세나 매매가 아닌 자기 집이 아닌 월세를 사실 거예요. 근데 저 돈 벌고 월세나 생활비 그리고 각종 부대 비용을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축하기 좀 빠듯할 겁니다. 굉장히 빠듯할 거예요. 40세 넘어가보니 막 소득이 줄어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소득 볼 때 저기 주부는 뺀 겁니다. 주부는 뺀 거예요. 주부까지 포함시키면 더 확 떨어집니다. 저기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수치가 주부가 포함된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주부가 800만 정도 되는데 그걸 뺀 거예요. 빼고 해도 저 정도야. 주부를 넣으면 평균치가 더 떨어지겠죠. 그분은 소득이 안 나오니까. 빼서 저 정도 나온 거예요. 애초에 전문직 계통은 남자도 월등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의사나 판검사 같은 데 가보면 웬만한 병원 가보면 여자 의사 찾기 힘들어요. 간혹 가다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하고 일반 여자들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도 많고 능력이 되신 분도 많고 집안이 빵빵합니다. 그런 분들은 노후가 이미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논외를 하셔야 돼요. 전문직에 계신 분들은. 근데 애초에 여자분들이 전문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일부의 사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범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봐. 어차피 절대 다수의 남자나 여자는 결혼 못해. 결혼 못합니다. 우리나라 미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결국 결혼 못하고 40대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자기 능력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득 구조를 봤을 경우에 그렇게 벌이 상태가 양호하지 않습니다. 양호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거기다가 부모님한테 뭔가 좀 뭐 재산적으로 아니면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상속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라의 도움을 받겠다. 근데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국민들한테 뭔가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르신들은 보통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지. 근데 사지 멀쩡한 사람이 자기가 생계 어려졌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경우에 국민들한테 그런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냐는 거지. 사실 지지받기 어렵죠, 사실. 왜냐 자기들이 아까는 똑바로 못해가지고 젊을 때 뭔가 분명히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나 조건이 있었잖아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을 활용하지 못했잖아. 누구나 그런 시간 다 있잖아. 20대, 30대.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뭐 도와달라고 뭐 생계비 지원해달라고 하면 욕은 욕대로 먹을 겁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거예요. 어차피 결혼 못하는 사람도 발생할 겁니다.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내 앞가림하고 누구의 도움 안 받고 경제적 문제 안 생기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사치를 많이 줄여야 될 겁니다. 엄청 많이 줄여야 돼요. 돈 많이 못 버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 중에 능력이 괜찮지 않거나 벌어놓은 돈이 없다, 경제관념 없는 분들은 결혼 못해요. 나이 차신 분들은. 엄밀히 말하자면 한국 나이 35세. 그러니까 생년으로 따지면 89년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저는 결혼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봐요. 한국 나이로. 그 나이 때 진입하신 분들, 89년생 그 위에 88, 82 이를 쭉 가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혼자 살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갈까를 준비하셔야 돼요. 무조건 결혼해야지는 마인드구나. 나이 먹으면서 결혼은 더 힘들어. 남자들이지 여자는 더 힘들어요. 왜냐면 남자들은 나이가 차면 아무래도 출산에 대한 어떤 그런 어려움 따질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딩크족이 많다고 해도 아직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출산을 합니다. 여자분들도 출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잖아. 아무리 애 낳는 거 싫어한다 해도 절대 다수는 애 낳잖아요. 이게 결혼하면 통계에서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뭐 애 안 낳고 이제 서로 사랑하면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런 딩크족의 수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점점 늘어날 수 있다고 해도 급속도로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런 형국을 봤을 때는 남자나 여자나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어느 정도 경제적인 대비는 해야 된다. 능력은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자, 일본의 출산율 같은 거 한번 자, 일본이 보면 그 마케이누 세대, 그러니까 마케이누 세대가 언제냐면 2000년대 중반에서 후반인데 이때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때가 낮았긴 했지만 가장 낮았을 때가 2005년입니다. 일본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시절이 2005년이에요. 근데 2005년인데도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더 높아요. 버블이 깨지고 나서 이 마케이넌세라는 게 일컬어지기 시작할 때가 200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일본의 출산율은 1.26입니다. 우리나라랑 차이가 상당히 많아버리죠. 우리나라는 0.75입니다. 지금 1분기. 0.5라고 해도 비중을 따지면 엄청 차이가 나죠. 일본은 마케이누 아라포 세대가 발발하기 시작했던 2000년대 후반에서도 출산율이 1.26에서 1.3대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 검색해서 보세요. 일본의 연도별 출산율 보시면 나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금 마케이누 세대 때보다 더합니다. 지금 훨씬 더해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출산율은 더 떨어지겠죠. 사실 일본보다 더 심합니다. 이게 마음의 각오를 해야 돼. 결혼 못 하시는 분들. 결혼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남자 대당이 됩니다. 근데 나이도를 봤을 때 여자들이 더 힘들어요. 제 생각엔. 난 솔직히 결혼 못한 미혼의 여자분들 중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능력이 출중한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남자들 중에 결혼 못한 사람 중에 능력 갖춘 사람은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능력을 많이 갖추지 않아도 적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은 찾아보면 많단 말이야. 근데 여자분들은 결혼 못한 미혼 여자분들 중에 능력이 괜찮아서 결혼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못 봤어요. 그러면 다가오는 40대를 철저하게, 냉정하게 현실 인지하고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나이 먹어서 돈 몇 푼 때문에 힘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젊을 때 버는 돈 헛돈 쓰지 마시고요. 놀러 가는 데 쓰지 마시고 다가오는 40대, 50대를 위해서 플랜을 짜시고 생존에 대해서 진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모아놓은 돈 없이, 직업의 안정성 없이, 수익적인 어떤 그런 넉넉함 없이
40대를 맞이하게 되면 그 40대는 절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피말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 한 살 젊을 때 돈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뭐라도 다 하려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 어떤 일 하실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